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너 같은 여자랑 살겠어. 아내는 불임 판정을 받은 지 6개월째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가 내 와이프야. 애도 못 낳는 여자. 낯선 여자가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병원 진단서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준비하고 있던 것을. 수지는 32살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남편 태호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둘 다 바빴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수진아, 혹시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니? 그 말투에는 걱정이 아닌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는 동안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옆자리 여자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의사가 수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발이 무거웠습니다. 차가운 진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궁 내막이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자연 임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수진의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단어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관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빨리.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주차장까지 걸었습니다. 차에 탄 뒤에야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 구겨 넣은 임신 테스트기가 만져졌습니다. 지난달에 쓴 것이었습니다. 한 줄. 늘 한 줄이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서랍에 넣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가 서랍 안에서 다른 것들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미 7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한 줄이었습니다. 수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배가 부른 여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보였습니다. 유모차를 미는 남자도 보였습니다. 세상이 수진을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수지는 웃어보려 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마트. 거짓말이었습니다. 태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수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냉장고 안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꺼내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하얀 우유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태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태호의 등을 봤습니다. 그 등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태호가 베란다에서 누구와 통화하는지.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진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의 손에는 큰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인삼이야. 몸보신해.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으며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빈 방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방은 원래 아이 방으로 꾸밀 예정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직접 요람을 사줬습니다. 연한 하늘색 요람이었습니다. 그 요람은 지금도 그 방에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채로. 시어머니가 그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수진은 부엌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요.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병원은 가봤어. 수진의 손이 찻잔을 잡다가 멈췄습니다. 찻잔이 찬장에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뭐래? 수진은 차를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 찬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에 닿았지만 수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좀 더 노력해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 내 쪽 문제야?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수진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태호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 애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데?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우는 순간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여자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봐. 내가 알아볼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빈 방 안에 요람이 보였습니다. 하늘색 페인트가 조금 벗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람의 난간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 요람에 아기를 눕힐 수 있을까? 수진은 요람을 흔들어 봤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빈 요람이 흔들리는 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태호가 돌아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태호는 운동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호의 운동복에서 나는 냄새는 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여자 향수. 수진은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 양파를 올렸습니다. 칼이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양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진이 태호의 차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태호가 세차를 맡기며 차 키를 건넸습니다. 글러브 박스에 세차권 있어. 꺼내놔. 수진은 글러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세차권 옆에 작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영수증.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태호가 출장 갔다던 날이었습니다. 진료 항목에 초음파 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영수증을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 안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은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그 영수증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수진인 이름 옆에 수진이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연. 수진은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태호의 SNS를 뒤졌습니다. 태호의 계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호가 팔로우하는 계정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서연. 프로필 사진은 꽃이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팔로우 요청을 보낼까?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호의 전화 요금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번호로의 통화가 하루에 3번에서 5번.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수진이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은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수진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면대 위 형광등이 수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볼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물을 틀어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얼굴이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은 종이 타월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모르는 거야?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수진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태호의 퇴근 시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태호의 차가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커피잔 손잡이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태호의 차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집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차를 몰아 뒤따라갔습니다. 태호의 차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수진의 집이 아닌 처음 보는 아파트였습니다. 태호가 내렸습니다. 조수석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젊었습니다. 배가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태호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차 안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호가 여자와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진. 수진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매일 아침 태호에게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태호가 좋아하는 반찬을 빠짐없이 올렸습니다. 오늘 늦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할 것 같아.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 야식 싸줄까?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회사에서 먹을게. 수진은 설거지를 하며 태호의 등을 봤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태호의 뒷모습. 수진은 그 등에 대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 여자한테 가는 거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태호가 나간 뒤 수진은 조수석 서랍에서 임신 테스트기들을 꺼냈습니다. 7개. 수진은 그것들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모두 한 줄이었습니다. 수진은 그것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 폴더에는 이미 많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호와 그 여자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진. 태호의 차에서 발견한 산부인과 영수증. 전화 요금 명세서의 통화 기록. 그리고 태호의 카드 명세서. 수진은 태호 몰래 카드 명세서를 모아왔습니다. 아기용품점에서의 결제 내역. 산부인과 검진비. 원룸이 아닌 투룸 아파트의 월세. 수진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유책 배우자 입증이 가능합니다. 수지는 물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외도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 여성의 임신까지 확인되면 상당한 금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혼 의사가 확고하신 건가요?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창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확고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수지는 거울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6개월 전 병원 주차장에서 울던 여자와 달랐습니다. 눈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태호가 돌아왔습니다. 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어. 태호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수지는 태호 맞은편에 앉아 태호가 밥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너 같은 여자랑 살겠어.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는 그 미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의 아이가 정말 태호의 아이인지. 수지는 박서연을 만났습니다. 직접. 태호가 출장을 간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서연이 자주 가는 카페를 알고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 매주 같은 카페 이름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그 카페에 먼저 가서 앉았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7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지는 서연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서연은 디카페인 라테를 주문했습니다. 수지는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젊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예뻤습니다. 수지는 자신과 비교하지 않으려 했지만 눈이 자꾸 서연에게 갔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지금 카페야. 아기가 오늘 많이 움직여. 수진의 손이 커피잔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수진은 일어나서 서연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박서연 씨죠?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수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태호 씨 아내입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커피잔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 오빠가 결혼했다고요? 수지는 그 반응을 봤습니다. 진짜 몰랐던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모르셨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했어요. 전 아내와 합의 이혼했다고. 수지는 가방에서 결혼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봤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지는 서연의 배를 봤습니다. 7개월. 거기에 태호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삼켰습니다. 서연도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호가 아이 아빠인 것 확실합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같이 초음파 봤어요. 출생 전 유전자 검사도 했어요. 태호 오빠가 직접 신청했어요. 수지는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여기 연락하세요. 서연 씨도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서연이 명함을 받아들며 수진을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은 일어섰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증인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이미 눈치를 챘다는 것을. 태호가 수진의 변호사 상담 기록을 발견한 것은 수진의 실수였습니다. 수진이 출근하며 서재 서랍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법률 상담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태호가 집에 돌아온 수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태호가 서류를 수진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태호가 뒤따라왔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이혼이 뭐야, 이혼이. 수진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태호를 봤습니다. 박서연 씨 잘 있어?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이 반쯤 열린 채 멈췄습니다. 뭐? 수진이 전화기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태호와 서연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진. 산부인과 영수증. 카드 명세서.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내가 나를 미행한 거야? 수진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태호 앞에서 진짜 웃었습니다. 미행이 문제야? 바람이 문제야? 태호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벽에 금이 갔습니다. 수진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의 수진이었다면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 바람 피웠어. 그래서 너 같은 여자한테 미련 없어? 수진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한 번. 태호가 계속했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를 가졌어. 너는 못 낳잖아. 나 아니면 너 같은 여자 누가 데리고 살겠어.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빈 방의 요람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그 요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요람. 내 어머니가 사준 거 알지? 태호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수진이 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요람의 난간을 잡았습니다. 이 요람에 아기를 눕히는 게 꿈이었어. 매일 밤 이 방에 들어와서 요람을 흔들었어. 빈 요람을.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어. 이 요람이 비어 있었던 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수진은 서재로 가서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서명해. 태호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수진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해줄게. 서연 씨는 당신이 이혼했다고 알고 있었어. 당신이 거짓말한 거야?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에 태호를 한 번 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은 조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은 법원 계단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빛이 건물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1차 변론기일입니다. 준비되셨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이 검었습니다. 수진이 6개월 전 거울에서 보던 얼굴이 이제 태호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자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은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아이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수진의 눈도 젖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호가 그런 놈인 줄 몰랐어. 내 아들이 그럴 줄은?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결혼 3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법정 안에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진들, 영수증들, 통화 기록들, 그리고 박서연의 진술서. 태호의 변호사는 반론을 펴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태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도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의 눈에 후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그 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수진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새로 구한 원룸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거울 하나. 수진은 그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병원 화장실 거울에서 보던 자신과 달랐습니다. 차 백미러에서 보던 자신과도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서 보던 자신과도 달랐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수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웃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수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 원룸에서 처음 맡는 바깥 냄새였습니다. 커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래층 카페에서 원두를 볶는 냄새였습니다. 수진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수진 씨. 아이가 태어났어요. 수진의 가슴이 잠깐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태호에게서 양육비를 받기로 했어요. 수진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 덕분이에요.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요. 진심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 있었습니다. 수진은 빈 원룸에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입양기관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페이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수진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수진의 얼굴 한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